그날은 제 동서의 병원 개업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강남의 번듯한 건물에 차려진 동서의 병원은 사람들로 북적였죠. 화려한 조명 아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빛나는 그곳에서 시어머니 김 여사는 열신 웃음을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계셨어요. 값비싼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얼굴에는 화사한 미소를 띤 채 말이죠. 마치 잔치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시어머니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그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저는 홀로 겉도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닿을 때마다 그 따뜻한 미소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거든요.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시어머니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셨어요.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도 눈께 한 번 주지 않으셨고 다른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저를 철저히 배제하셨죠.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저 역시 동서의 개업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었고 이날을 위해 나름대로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고 왔거든요. 혹시라도 제 모습이 초라해 보일까봐 오랜만에 미용실에 들러 화장까지 받았는데 하지만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는 저의 모든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손님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시어머니께 인사를 건네 보았지만 돌아온 것은 냉담한 표정과 짧은 대답뿐이었어요. 왔니? 마치 마지못해 던지는 듯한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에게는 그토록 살갑게 대하시면서 왜 저에게만 이렇게 모질게 구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동서인 지연, 가명, 씨는 밝고 상냥한 성격 덕분에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죠. 영문대 의대를 졸업하고 번듯한 병원까지 개업했으니 시어머니의 자랑이 끊이지 않는 것도 당연했어요. 하지만 그런 동서와 저를 비교하며 노골적으로 차별하시는 시어머니의 태도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휴, 우리 지연이는 얼마나 똑똑하고 야무진지 몰라. 이렇게 큰 병원을 혼자 힘으로 열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니? 시어머니는 손님들에게 연신 동서를 칭찬하며 자랑스러워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너는 지연이 발톱의 때만큼도 못하다라고 면박을 주는 듯한 시어머니의 말투에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애써 웃으며 동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파티, 웃음소리 가득한 사람들 속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마치 투명한 벽에 갇힌 듯 그 누구와도 진심으로 소통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나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닌 걸까? 왜 나만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 끊임없이 되뇌는 질문들은 씁쓸한 메아리가 되어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냉대, 가족들의 무관심 속에서 저는 그저 이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그날 시어머니의 싸늘한 시선보다 더 저를 아프게 한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지나치는 가족들의 무표정한 얼굴들이었어요. 마치 제가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은 저에게 그 어떤 관심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무관심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기분을 느껴야 했죠.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듯한 그 기분은 마치 깊은 물속에 홀로 잠겨있는 듯 답답하고 숨막혔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외딴 섬에 홀로 버려진 기분이었어요. 그 화려한 개업식장에서 저는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문득 시어머니의 냉랭한 태도의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단순히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그렇게 모두가 흥겨워하는 축제 속에서
저는 홀로 깊은 슬픔과 외로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가족들의 무관심 속에서 제 마음은 점점 더 굳게 닫혀져 갔습니다. 과연 이 냉랭한 관계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깊은 골은 영원히 메워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차가운 태도 뒤에는 오랜 세월 굳게 닫혀온 마음의 벽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사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날 화려한 조명 아래 빛나는 강남의 한 건물에서 지연의 병원 개업식이 열렸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서 시어머니인 김 여사는 열심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곱게 차려입은 한복과 화사한 화장은 마치 그날의 주인공이 자신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하지만 그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나는 홀로 낯선 섬에 떨어진 듯한 고독감을 느꼈다. 김 여사의 시선이 내게 향할 때마다 그 따뜻했던 미소는 순식간에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 그녀는 나를 철저히 외면했다. 내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도 눈께 한 번 주지 않았고 다른 친척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때면 나를 은근히 배제하는 듯했다.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서운함이 자리 잡았다. 나 역시 지연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었고 이날을 위해 나름대로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고 왔다. 혹시라도 초라해 보일까봐 오랜만에 미용실에 들러 화장까지 받았는데. 하지만 김 여사의 냉랭한 태도는 나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손님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조심스럽게 김 여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 보았지만 부러운 것은 싸늘한 표정과 건조한 목소리뿐이었다. 왔니? 마치 의례적인 인사처럼 던져진 그 한마디에 나의 마음은 더욱 움츠러들었다. 다른 며느리들에게는 그토록 살갑게 대하시면서 왜 나에게만 이렇게 모질게 구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동서인 지연은 밝고 싹싹한 성격 덕분에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다. 명문대 의대를 졸업하고 번듯한 개인 병원까지 개업했으니 김 여사의 자랑이 끊이지 않는 것도 당연했다. 하지만 그런 지연과 나를 노골적으로 비교하며 차별하는 김 여사의 태도는 정말이지 견디기 힘들었다. 어휴, 우리 지연이는 얼마나 똑똑하고 야무진지 몰라. 이렇게 큰 병원을 혼자 힘으로 열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니? 김 여사는 만나는 손님들마다 지연을 칭찬하며 자랑스러워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너는 지연이 발톱의 때만큼도 못하더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말투와 표정은 그렇게 느껴지기에 충분했다.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고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애써 미소를 지으며 지연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화려한 파티, 웃음소리 가득한 사람들 속에서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마치 투명한 유리벽에 갇힌 듯 그 누구와도 진심으로 소통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나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닌 걸까? 왜 나만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도는 질문들은 씁쓸한 메아리가 되어 가슴을 후벼 팠다. 김 여사의 냉대, 가족들의 무관심 속에서 나는 그저 이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김 여사의 싸늘한 시선보다 더 나를 아프게 한 것은 무심하게 나를 스쳐 지나가는 가족들의 무표정한 얼굴들이었다. 마치 내가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은 나에게 그 어떤 관심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그들의 무관심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기분을 느껴야 했다.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듯한 그 기분은 마치 깊은 물속에 홀로 잠겨있는 듯 답답하고 숨막혔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외딴 섬에 홀로 버려진 기분이었다. 그 화려한 개업식장에서
나는 철저한 이방인이었다. 문득 김 여사의 냉랭한 태도의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단순히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그저 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렇게 모두가 흥겨워하는 축제 속에서 나는 홀로 깊은 슬픔과 외로움에 잠겨 있었다. 김 여사의 차가운 눈빛, 가족들의 무관심 속에서 내 마음은 점점 더 굳게 닫혀져 갔다. 과연 이 냉랭한 관계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깊은 골은 영원히 메워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김 여사의 그 차가운 태도 뒤에는 오랜 세월 굳게 닫혀온 마음의 벽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사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쩌면 김 여사의 뿌리 깊은 편견은 그녀가 살아온 고단했던 과거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녀의 삶은 늘 굴곡과 역경의 연속이었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 겪어야 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억척스럽게 일하며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늘 가혹하기만 했다. 그녀에게 며느리는 단순한 아들의 배우자가 아니었다. 며느리의 배경, 학벌, 심지어 집안의 재력까지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과 어울리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였다. 특히 장남인 내 남편과는 달리 둘째 아들은 번듯한 의사 며느리를 얻었으니 김 여사의 자부심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영문가 출신의 능력까지 뛰어난 지연은 그녀의 눈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며느리였다. 반면 나는 그녀의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변변찮은 가정 환경에 변변찮은 직업,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며느리. 김 여사는 그런 나를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녀의 눈에 나는 그저 아들의 발목을 잡는 존재, 그녀의 완벽한 가족에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결혼 초, 나는 김 여사에게 인정받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다. 매주 그녀의 집을 찾아가 살갑게 대했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손수 만들어 대접했다. 명절이나 생신에는 더욱 정성을 다해 선물을 준비하고 집안 대소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나의 진심은 번번이 그녀의 차가운 내면 앞에 무력하게 무너졌다. 애썼다. 고맙다. 형식적인 인사치레는 있었지만 진심으로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따뜻한 눈빛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늘 경계와 불만이 가득했다. 마치 언제 본색을 드러낼지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 그녀는 늘 나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듯했다. 지연에게는 그토록 따뜻하고 다정했던 그녀가 나에게는 왜 이토록 모질고 냉정해야만 하는 걸까? 같은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 이해할 수 없는 차별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지쳐갔다.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는 그녀의 편견은 마치 보이지 않는 깊은 늪과 같았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절망감 속에서 나는 서서히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다. 지연의 병원 개업식 날, 김 여사의 노골적인 차별은 그 정도를 넘어섰다. 손님들 앞에서 나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내 옷차림까지 폄하하며 수치심을 주었다. 내 꼴이 그게 뭐니?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 같으니? 내 주제의 명품은 무슨 명품이야? 그녀의 날카로운 말들은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혔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하지만 차마 시어머니에게 맞설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저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이 글썽거릴 뿐이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버린 분위기를 갈랐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토록 온순하고 예의 바르던 지연이었다.
그런 그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김 여사에게 항의하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지연에게 쏠렸다. 둘째야, 너 지금 어른한테 무슨 버릇없는 소리니? 김 여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연을 쏘아보았다. 하지만 지연의 눈빛은 단호하고 강경했다. 어머니야말로 지금 손님들 앞에서 무슨 추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제 개업식에 와주신 손님한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연의 단호한 태도에 김 여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게다가 형님은 제가 어렵게 모신 귀한 손님이세요. 어머니께서 형님께 사과하시지 않으면 저도 이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지연의 강경한 선언에 개업식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의 전개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늘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지만 시어머니에게 맞서는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더욱 놀라웠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 혼자 외톨이가 아니라는 것을. 적어도 이 차가운 시댁 식구들 속에서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사실만으로도 꽁꽁 얼어붙었던 내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듯했다. 지연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김 여사의 냉랭했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손님들 앞에서 며느리에게 호통치는 추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던지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다. 하지만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분위기는 쉽게 되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 변화가 지연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며느리로서 감히 시어머니에게 맞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지연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내 편을 들어주었다. 그런 지연의 따뜻한 마음에 나 역시 진심으로 감사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남아 있었다. 왜 그녀는 그토록 나를 못마땅해 했던 걸까? 왜 나의 배경과 출신을 그토록 문제 삼았던 걸까? 그녀의 뿌리 깊은 편견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해답을 찾기 전까지 나는 여전히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을 것 같았다. 어쩌면 그녀의 과거 속에 그녀를 그토록 굳건한 편견으로 무장하게 만든 어떤 상처나 아픔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른다.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세상의 냉대 속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방어기제를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방어기제 안에서 나는 그녀가 쌓아 올린 탑을 위협하는 불안한 존재로 인식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연의 용기 있는 외침은 굳게 닫혀있던 김 여사의 마음의 문을 조금이나마 열었을지도 모른다. 아직 갈 길은 멀겠지만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한다. 언젠가 그녀의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화해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그리고 그날이 온다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연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놀라운 진실은 굳건했던 김 여사의 편견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강력한 지진과 같았다. 그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 가족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날 화려한 조명 아래 빛나는 강남의 한 건물에서 지연의 병원 개업식이 열렸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서 시어머니인 김 여사는 열심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곱게 차려입은 한복과 화사한 화장은 마치 그날의 주인공이 자신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하지만 그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나는 홀로 낯선 섬에 떨어진 듯한 고독감을 느꼈다. 김 여사의 시선이 내게 향할 때마다 그 따뜻했던 미소는 순식간에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 그녀는 나를 철저히 외면했다. 내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도 눈께 한 번 주지 않았고 다른 친척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때면
나를 은근히 배제하는 듯했다.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서운함이 자리 잡았다. 나 역시 지연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었고 이날을 위해 나름대로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고 왔다. 혹시라도 초라해 보일까봐 오랜만에 미용실에 들러 화장까지 받았는데. 하지만 김 여사의 냉랭한 태도는 나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손님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조심스럽게 김 여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 보았지만 돌아온 것은 싸늘한 표정과 건조한 목소리뿐이었다. 왔니? 마치 의례적인 인사처럼 던져진 그 한마디에 나의 마음은 더욱 움츠러들었다. 다른 며느리들에게는 그토록 살갑게 대하시면서 왜 나에게만 이렇게 모질게 구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동서인 지연은 밝고 싹싹한 성격 덕분에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다. 명문대 의대를 졸업하고 번듯한 개인 병원까지 개업했으니 김 여사의 자랑이 끊이지 않는 것도 당연했다. 하지만 그날 김 여사의 싸늘한 시선보다 더 나를 아프게 한 것은 무심하게 나를 스쳐 지나가는 가족들의 무표정한 얼굴들이었다. 마치 내가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은 나에게 그 어떤 관심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그들의 무관심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기분을 느껴야 했다.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듯한 그 기분은 마치 깊은 물속에 홀로 잠겨있는 듯 답답하고 숨막혔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외딴 섬에 홀로 버려진 기분이었다. 그 화려한 개업식장에서 나는 철저한 이방인이었다. 문득 김 여사의 냉랭한 태도의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단순히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그저 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렇게 모두가 흥겨워하는 축제 속에서 나는 홀로 깊은 슬픔과 외로움에 잠겨 있었다. 김 여사의 차가운 눈빛, 가족들의 무관심 속에서 내 마음은 점점 더 굳게 닫혀져 갔다. 과연 이 냉랭한 관계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깊은 골은 영원히 메워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김 여사의 그 차가운 태도 뒤에는 오랜 세월 굳게 닫혀온 마음의 벽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사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쩌면 김 여사의 뿌리 깊은 편견은 그녀가 살아온 고단했던 과거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녀의 삶은 늘 굴곡과 역경의 연속이었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 겪어야 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억척스럽게 일하며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늘 가혹하기만 했다. 그녀에게 며느리는 단순한 아들의 배우자가 아니었다. 며느리의 배경, 학벌, 심지어 집안의 재력까지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과 어울리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였다. 특히 장남인 내 남편과는 달리 둘째 아들은 번듯한 의사 며느리를 얻었으니 김 여사의 자부심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영문가 출신의 능력까지 뛰어난 지연은 그녀의 눈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며느리였다. 반면 나는 그녀의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변변찮은 가정 환경에 변변찮은 직업,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며느리. 김 여사는 그런 나를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녀의 눈에 나는 그저 아들의 발목을 잡는 존재, 그녀의 완벽한 가족에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결혼 초, 나는 김 여사에게 인정받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다. 매주 그녀의 집을 찾아가 살갑게 대했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손수 만들어 대접했다. 명절이나 생신에는 더욱 정성을 다해 선물을 준비하고 집안 대소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나의 진심은 번번이 그녀의 차가운 내면 앞에 무력하게 무너졌다. 애썼다.
고맙다. 형식적인 인사치레는 있었지만 진심으로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따뜻한 눈빛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늘 경계와 불만이 가득했다. 마치 언제 본색을 드러낼지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 그녀는 늘 나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듯했다. 지연에게는 그토록 따뜻하고 다정했던 그녀가 나에게는 왜 이토록 모질고 냉정해야만 하는 걸까? 같은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 이해할 수 없는 차별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지쳐갔다.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는 그녀의 편결은 마치 보이지 않는 깊은 늪과 같았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절망감 속에서 나는 서서히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다. 지연의 병원 개업식 날, 김 여사의 노골적인 차별은 그 정도를 넘어섰다. 손님들 앞에서 나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내 옷차림까지 폄하하며 수치심을 주었다. 내 꼴이 그게 뭐니? 돼지목에 진저 목걸이 같으니? 내 주제의 명품은 무슨 명품이야? 그녀의 날카로운 말들은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혔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하지만 차마 시어머니에게 맞설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저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이 글썽거릴 뿐이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버린 분위기를 갈랐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토록 온순하고 예의 바르던 지연이었다. 그런 그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김 여사에게 항의하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지연에게 쏠렸다. 둘째야, 너 지금 어른한테 무슨 버릇없는 소리니? 김 여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연을 쏘아보았다. 하지만 지연의 눈빛은 단호하고 강경했다. 어머니야말로 지금 손님들 앞에서 무슨 추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제 개업식에 와주신 손님한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연의 단호한 태도에 김 여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게다가 형님은 제가 어렵게 모신 귀한 손님이세요. 어머니께서 형님께 사과하시지 않으면 저도 이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지연의 강경한 선언에 개업식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의 전개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늘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지만 시어머니에게 맞서는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더욱 놀라웠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 혼자 외톨이가 아니라는 것을. 적어도 이 차가운 시댁 식구들 속에서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사실만으로도 꽁꽁 얼어붙었던 내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듯했다. 지연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김 여사의 냉랭했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손님들 앞에서 며느리에게 호통치는 추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던지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다. 하지만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분위기는 쉽게 되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이 온다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연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놀라운 진실은 굳건했던 김 여사의 편견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강력한 지진과 같았다. 그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 가족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 순간 동서는 불에 못 이겼는지 기어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착한 동서가 제가 시어머니에게 무시당하는 걸 참지 못했던 거죠. 아니, 내가 무시한 건 내가 아니라 얜데 왜 네가 울고 그러니? 누가 보면 내가 너를 타박한 줄 알겠다. 김 여사는 당황한 듯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지연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어머님이 정말 해도 너무하시잖아요. 동서 왜 울고 그래? 동서가 울면 내가 마음이 아프잖아. 울지 마.
동섭,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연을 위로했지만 지연은 오히려 더욱 울먹이며 말했다. 아니, 형님은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형님은 괜찮다고 하시지만 저는 이제 안 괜찮아요. 어머님도 이제 아셔야 해요. 저 더는 형님이 무시당하는 거 못 견디겠어요. 동서는 그런 동서를 말려보려 했지만 동서의 고집은 완강했습니다. 평소에는 저나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늘 좋다, 알겠다 하기만 했던 동서였는데 그런 동서가 이렇게까지 나오니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희 병원 개업식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바쁘실 텐데 귀한 발걸음 해주셨네요. 이렇게 중요하고 귀한 자리에 제가 저의 은인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은인, 여기 이분은 제 시댁 형님이신데 저한테는 형님 그 이상으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 분이에요. 제 은인이시죠? 그인이시죠? 아마 형님이 아니셨다면 오늘 이런 자리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 저희 병원의 최대 투자자이자 늘 저를 챙겨주시고 도와주시는 저희 형님을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동서가 장황하게 제 소개를 하자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모두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남 건물주 병원 원장인 동서가 자랑하는 형님이 누구인지 다들 궁금한 거겠죠. 그 중에서도 제일 놀란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가 제 칭찬을 하는 걸 내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더니 동서가 저를 최대 투자자라고 하는 말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셨어요. 그리고는 말도 안 된다며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말도 안 돼 투자라니? 제가 무슨 투자를 해? 얘 둘째야, 너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내가 괜히 큰애면 세워주려고 거짓말이라도 하는 거지? 제가 병원에 무슨 투자를 하니? 제 옷 사입을 돈도 없는 애가 김 여사는 격앙된 목소리로 다그쳤지만 지연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어머니. 제대로 들으셨어요. 형님이 저희 병원 최대의 투자자이세요. 하지만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김 여사의 그 차가운 태도 뒤에는 오랜 세월 굳게 닫혀온 마음의 벽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사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쩌면 김 여사의 뿌리 깊은 편견은 그녀가 살아온 고단했던 과거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녀의 삶은 늘 굴곡과 역경의 연속이었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 겪어야 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억척스럽게 일하며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늘 가혹하기만 했다. 그녀에게 며느리는 단순한 아들의 배우자가 아니었다. 며느리의 배경, 학벌, 심지어 집안의 재력까지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과 어울리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였다. 특히 장남인 내 남편과는 달리 둘째 아들은 번듯한 의사 며느리를 얻었으니 김 여사의 자부심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명문가 출신의 능력까지 뛰어난 지연은 그녀의 눈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며느리였다. 반면 나는 그녀의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변변찮은 가정 환경에 변변찮은 직업,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며느리. 김 여사는 그런 나를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녀의 눈에 나는 그저 아들의 발목을 잡는 존재, 그녀의 완벽한 가족에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결혼 초, 나는 김 여사에게 인정받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다. 매주 그녀의 집을 찾아가 살갑게 대했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손수 만들어 대접했다. 명절이나 생신에는 더욱 정성을 다해 선물을 준비하고, 집안 대소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나의 진심은 번번이 그녀의 차가운 내면 앞에 무력하게 무너졌다. 애썼다. 고맙다. 형식적인 인사치레는 있었지만 진심으로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따뜻한 눈빛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늘 경계와 불만이 가득했다.
마치 언제 본색을 드러낼지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 그녀는 늘 나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듯했다. 지연에게는 그토록 따뜻하고 다정했던 그녀가 나에게는 왜 이토록 모질고 냉정해야만 하는 걸까? 같은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 이해할 수 없는 차별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지쳐갔다. 지연의 단호한 태도에 김 여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게다가 형님은 제가 어렵게 모신 귀한 손님이세요. 어머니께서 형님께 사과하시지 않으면 저도 이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지연의 강경한 선언에 개업식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의 전개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늘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지만 시어머니에게 맞서는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더욱 놀라웠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 혼자 외톨이가 아니라는 것을. 적어도 이 차가운 시댁 식구들 속에서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사실만으로도 꽁꽁 얼어붙었던 내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듯했다. 지연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김 여사의 냉랭했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손님들 앞에서 며느리에게 호통치는 추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던지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다. 하지만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분위기는 쉽게 되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 김 여사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나를 대하는 말투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이전처럼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방어기제 안에서 나는 그녀가 쌓아 올린 탑을 위협하는 불안한 존재로 인식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연의 용기 있는 외침은 굳게 닫혀있던 김 여사의 마음의 문을 조금이나마 열었을지도 모른다. 아직 갈 길은 멀겠지만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한다. 언젠가 그녀의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화해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그리고 그날이 온다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연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놀라운 진실은 굳건했던 김 여사의 편견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강력한 지진과 같았다. 그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 가족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 순간 동서는 불에 못 이겼는지 기어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착한 동서가 제가 시어머니에게 무시당하는 걸 참지 못했던 거죠. 아니, 내가 무시한 건 내가 아니라 얜데 왜 네가 울고 그러니? 누가 보면 내가 너를 타박한 줄 알겠다. 김 여사는 당황한 듯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지연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어머님이 정말 해도 너무하시잖아요. 동서 왜 울고 그래? 동서가 울면 내가 마음이 아프잖아. 울지 마. 동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연을 위로했지만 지연은 오히려 더욱 울먹이며 말했다. 아니, 형님은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형님은 괜찮다고 하시지만 저는 이제 안 괜찮아요. 어머님도 이제 아셔야 해요. 저 더는 형님이 무시당하는 거 못 견디겠어요. 동서는 그런 동서를 말려보려 했지만 동서의 고집은 완강했습니다. 평소에는 저나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늘 좋다, 알겠다 하기만 했던 동서였는데 그런 동서가 이렇게까지 나오니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얘들이 정말 왜 이래? 아니 그 순하던 둘째 너까지 왜 이러냐는 말이야. 이것 봐라. 이래서 며느리를 잘 들여야 하는 건데 그네 내가 둘째까지 망쳤구나. 너 때문에 얘가 이러는 거야. 김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하지만 지연은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이 어떤 분인지 어머니도 이제 똑똑히 아셔야 할 거예요.
동서 나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형님. 사실 오늘은 형님을 위한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제가 아니라 형님이 축하를 받으셔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이런 모욕이라니 저는 못 참아요. 그렇게 말한 동서는 무언가 결단을 내린 듯 비장한 표정으로 개업식에 모인 사람들을 모아 그 자리에서 저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병원 개업식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바쁘실 텐데 귀한 발걸음 해주셨네요. 이렇게 중요하고 귀한 자리에 제가 저의 은인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은인, 여기 이분은 제 시댁 형님이신데 저한테는 형님 그 이상으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 분이에요. 제 은인이시죠? 귀인이시죠? 아마 형님이 아니셨다면 오늘 이런 자리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 저희 병원의 최대 투자자이자 늘 저를 챙겨주시고 도와주시는 저희 형님을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동서가 장황하게 제 소개를 하자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모두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남 건물주 병원 원장인 동서가 자랑하는 형님이 누구인지 다들 궁금한 거겠죠. 그 중에서도 제일 놀란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가 제 칭찬을 하는 걸 내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더니 동서가 저를 최대 투자자라고 하는 말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셨어요. 그리고는 말도 안 된다며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말도 안 돼 투자라니? 제가 무슨 투자를 해? 얘 둘째야, 너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내가 괜히 큰애면 세워주려고 거짓말이라도 하는 거지? 제가 병원에 무슨 투자를 하니? 제 옷 사입을 돈도 없는 애가 김 여사는 격앙된 목소리로 다그쳤지만 지연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어머니. 제대로 들으셨어요. 형님이 저희 병원 최대의 투자자이세요. 애초에 제 병원이 있는 이 건물 저희 형님 지분이 70%거든요. 부담스럽게 은행 빚지려고 했던 거 형님이 제 사정 헤아려 주시고 도와주셨거든요. 덕분에 저는 이자 한 푼 안 내고 병원 개원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70%라니? 여기 건물에 제 지분이 있다고? 애초에 제가 누구 투자받지 않고서 어떻게 강남에 건물을 세웠겠어요? 저희 집 그냥 평범한 중산층이에요. 어머니? 제가 아무리 의사라고 그래도 몇 년 벌어서 강남의 빌딩을 무슨 재주로 세워요? 이거 다 형님 덕분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형님이 왜 제게 은인이신지.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말이야. 내가 쟤네 집안 사정 다 아는데. 제 부모 이혼하고 지 엄마랑 단둘이 힘들게 살던 애 아니냐? 요즘 세상에 로또가 터진다 해도 10억이 고작이라는데 김 여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이 못 믿으셔도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저희 병원의 가장 큰 투자자가 형님이시라는 거, 그건 달라지지 않을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더 이상 저희 형님 무시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계속 그러시면 저도 시댁에 발길 끊을 겁니다. 세상에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김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예, 큰애야. 내가 한번 설명 좀 해봐라. 둘째,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투자는 무슨 소리고, 집은 또 무슨 얘기야? 너 정말 그렇게 부자였어? 동서 말, 사실이에요. 어머니.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봐야 별로 좋은 말씀 못 들을 것 같아서 말 안 하고 있었던 건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부자가 됐냐고. 너 정말 로또라도 맞은 거야. 김 여사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로또라면 로또겠네요.
사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 재산을 받게 되었거든요. 부모님이 오래전에 이혼하셔서 잘 몰랐는데 제 아버지가 꽤나 재산이 많으셨나 봐요. 다행히 슬하에 다른 자식은 없었고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제가 모두 상속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제가 동서의 병원에 투자한 거고요. 그랬습니다. 제가 하루아침에 시어머니가 놀라서 경기를 일으킬 만큼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제 친부 덕분이었습니다. 너무 어릴 적에 집을 나가버려서 얼굴도 거의 기억 없던 친부가 살아생전 수십억의 재산을 쌓아 놨더라고요.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다른 자식이 없었던 덕분에 제가 친부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한 번에 지급받은 셈이었죠. 살아생전 그렇게 원망했던 아버지였는데 그나마 죽고 나서야 아버지 노릇을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큰돈은 반가웠지만 아버지의 유산은 반갑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간 그 사람을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죽어서도 그 사실이 달라지지 않았기에 저는 친부가 남긴 유산이 껄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그 돈을 받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그 돈을 포기하는 것도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 유산을 받게 되었지만 저는 그 돈을 쉽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마냥 기분 좋게 쓰기에는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껄끄러웠던 거죠. 그러던 차에 동서가 병원 개원 준비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동서에게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거였어요. 미술로 사람들을 돕는 동서이니 그런 동서를 도와준다면 제가 간접적으로나마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게다가 평소에 동서가 늘 제 편을 들어주면서 저한테 잘해주었기에 저도 동서에게 한 번쯤은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서의 병원에 친부의 유산을 투자하기로 했죠. 저희 엄마도 친부에 대한 원망 때문인지 차라리 그러기를 바라셨고요. 그렇게 제가 동서의 병원에 투자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그런 사실을 식구들 중에서 저희 시어머니만 모르고 계셨죠. 제가 말하기를 꺼려해서 가족들이 다 시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엄마한테 말하는 게 낫지 않겠어? 재수 씨 병원 개원을 당신이 도와줬다고 하면 엄마도 더는 당신 무시 안 하실 텐데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설마 어머님이 그러실까? 그것도 모르는 일이지. 근데 만약 정말 그러신다고 해도 나는 싫어. 왜? 미움 안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언제는 내가 그냥 싫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돈이 생겼다고. 그날은 제 손으로 일궈낸 작은 병원의 문을 처음 여는 날이었습니다. 강남의 번화가 한복판에 자리 잡은 아담한 병원은 지난 몇 년간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며 번 돈과 남편의 헌신적인 지원 덕분에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개업식에는 가족들과 친한 동료, 선후배들이 찾아와 조촐하지만 따뜻한 축하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마다 밝은 얼굴로 병원의 번창을 기원해주는 모습에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앞으로 더욱 열심히 환자들을 돌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김 여사도 이날만큼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와 남편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평소에는 며느리인 저에게 그다지 살가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지만 이날만큼은 우리 둘째 며느리 정말 대단하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첫째 며느리인 수연 씨에 대한 애정과 비교하는 듯한 불편한 기색이 남아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이날 홀로 참석했습니다. 남편이자 어머니의 자랑인 장남 민준 씨는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화려하게 차려입은 수연 씨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밝게 웃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슬픔과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개업식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그 속에서 홀로 동떨어진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냉랭한 말투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 둘째 며느리는 좋겠다. 이렇게 번듯한 병원도 개업하고. 어머니는 손님들에게 둘러싸여 연신 저를 칭찬하셨지만 그 칭찬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가시가 돋쳐 있는 듯했습니다. 마치 내 주제에 과분한 복이라며 은근히 깎아내리는 듯한 뉘앙스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오늘 혼자 왔네? 바쁜 남편 때문에 고생이 많지? 어머니는 수연 씨에게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과 말투는 저에게는 늘 낯선 것이었습니다. 마치 수연 씨만이 진정한 며느리이고 저는 그저 곁다리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손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남편과 함께 여기저기 인사를 나누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 가족의 일원이 맞을까? 하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수연 씨를 향한 따뜻한 격려,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좁혀지지 않는 어머니와의 거리감, 그 씁쓸함은 쉽게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오늘 나름 신경 써서 옷 입고 왔어요. 혹시라도 어머님께 누가 될까봐. 조심스럽게 건넨 저의 말에 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셨습니다. 내 꼴이 그게 뭐니? 마치 값싼 보석을 걸친 것 같구나.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애써 밝게 보이려 했던 저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듯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하여 더욱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심하신 말씀이세요. 남편이 어머니의 냉랭한 말투에 조심스럽게 항의했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다고 그러니?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주제에 맞게 행동해야지.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저를 향한 어머니의 뿌리 깊은 편견은 제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높은 벽과 같다는 것을. 그 냉혹한 현실 앞에서 저는 깊은 좌절감과 함께 서서히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웃고 애써 밝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깊은 슬픔과 외로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치 화려한 조명 아래 홀로 남겨진 그림자처럼 저는 그날의 개업식장에서 철저한 고립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서인 수연 씨의 입에서 터져나온 진실은 굳건했던 어머니의 편견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강력한 폭풍과 같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 형님께 너무 심하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평소 조용하고 차분했던 수연 씨의 단호한 목소리가 얼어붙었던 개업식장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갈랐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수연 씨에게 향했습니다. 어머니조차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둘째야, 너 지금 어른한테 무슨 버릇없는 소리니?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수연 씨는 더욱 또렷하고 강직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지금 손님들 앞에서 무슨 추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제 병원 개업식에 와주신 귀한 손님께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수연 씨의 단호한 태도에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함께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게다가 형님은 제가 어렵게 모신 정말 소중한 분이세요. 어머니께서 형님께 진심으로 사과하시지 않는다면 저도 이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작성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냉랭했던 태도는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변화에 저 역시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 굳게 닫혀있던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열린 것 같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이전과는 달리 제게 먼저 말을 걸어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살갑게 농담을 건네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색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전의 날카롭고 차가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온 듯한 변화였습니다. 어머니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단연 동서인 수연 씨였습니다. 수연 씨는 그날 이후로도 꾸준히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며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어머니에게 제 장점을 이야기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때로는 제 서운한 감정을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전달하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수연 씨의 진심 어린 노력 덕분에 어머니와 저 사이에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따뜻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씨는 제게도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병원 운영이 안정화되어 갈수록 수연 씨는 제게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했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때로는 작은 선물로, 때로는 저를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수연 씨의 진심 어린 감사에 저 역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고생했던 일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연 씨와 저는 단순한 동서 관계를 넘어선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진심으로 조언하며 기쁜 일은 함께 축하하고 어려운 일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수연 씨의 병원은 저의 투자 덕분에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강남이라는 좋은 입지와 수연 씨의 뛰어난 실력, 그리고 저의 든든한 지원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병원은 금세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병원은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수연 씨는 성공적인 병원 운영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고 의사로서 더욱 성장해 나갔습니다. 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수연 씨는 저에게 투자 수익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수연 씨의 완강한 태도에 결국 그의 호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수연 씨가 보내준 수익금은 제가 그동안 마음고생하며 모았던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값진 것은 수연 씨의 성공을 지켜보며 느끼는 뿌듯함과 서로를 향한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저희 두 사람의 관계 변화와 병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느끼신 듯했습니다. 이전처럼 노골적으로 저를 차별하거나 냉대하는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거나 때로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겉으로 보이는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내 마음을 몰라주고 모질게 대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스럽구나. 너처럼 착하고 마음 넓은 아이를 내가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지 모르겠다.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그동안 묵혀왔던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 어떤 보상보다 값진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때로는 아픔과 눈물로 가득했지만 결국에는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여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세상의 모든 편견과 어려움 속에서도 진심과 사랑, 그리고 굳건한 믿음만 있다면 결국에는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수연 씨와 함께,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어머니와 함께 더욱 행복하고
따뜻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연 씨의 강경한 선언에 개업 식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예상치 못한 상황의 전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움과 함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늘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지만 시어머니에게 맞서는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차갑고 낯선 시댁 식구들 속에서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사실만으로도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왜 어머님은 그토록 저를 못마땅해 했던 걸까요? 왜 저의 배경과 출신을 그토록 문제 삼았던 걸까요? 어머니의 뿌리 깊은 편견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해답을 찾기 전까지 저는 여전히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어머니의 과거 속에 어머니를 그토록 굳건한 편견으로 무장하게 만든 어떤 상처나 아픔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세상의 냉대 속에서 어머니는 자신만의 방어기제를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방어기제 안에서 저는 어머니가 쌓아 올린 탑을 위협하는 불안한 존재로 인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씨의 용기 있는 외침은 굳게 닫혀있던 어머니의 마음의 문을 조금이나마 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갈 길은 멀겠지만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합니다. 언젠가 어머니의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화해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온다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놀라운 진실은 굳건했던 어머니의 편견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강력한 지진과 같았습니다. 그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 가족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그 순간 수연 씨는 감정에 북받친 듯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평소 착하고 순했던 수연 씨가 저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모진 말을 들은 것에 마음 아파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형님께 왜 그렇게 모질게 말씀하세요? 수연 씨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어머니는 당황한 듯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나무란 건 내 형님인데 왜 네가 울고 그러니? 누가 보면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한 줄 알겠네. 어머니야말로 지금 너무 심하세요. 형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지만 제가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어머니도 이제 아셔야 해요. 형님이 더 이상 무시당하는 걸 저는 못 참아요. 수연 씨는 울먹이면서도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평소 시어머니나 저에게 늘 순종적이었던 수연 씨의 강경한 모습에 저조차 당황스러웠습니다. 얘들이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순하던 둘째 너까지 왜 이러냐는 말이니? 이것 봐라.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아주 집안 꼴이 엉망이 됐구나. 네가 둘째까지 망쳐놨어.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형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똑히 아셔야 할 거예요. 수연아, 나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수연 씨를 바라보며 말했지만 수연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사실 오늘은 형님을 위한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아니라 형님이 축하를 받으셔야 마땅한 날인데 이런 모욕을 당하시다니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한 수연 씨는
무언가 결심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개업식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병원 개업식에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제가 정말 감사하고 존경하는 저의 형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수연 씨의 갑작스러운 소개에 사람들은 놀라움과 궁금증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번듯한 병원을 개업한 원장이 은인이라 칭하며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들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란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수연 씨가 저를 칭찬하는 내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던 어머니는 수연 씨가 저를 가장 큰 투자자라고 소개하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말도 안 돼. 투자라니? 내가 무슨 투자를 했다고? 어머니는 격앙된 목소리로 다그쳤지만 수연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대로 들으셨어요. 형님은 저희 병원의 가장 큰 투자자이십니다. 이 병원이 있는 건물 자체가 애초에 형님 소유의 건물이거든요. 뭐라? 그게 정말이니? 내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연 씨에게 되물었습니다. 형님께서는 제가 병원을 개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흔쾌히 빌려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은행 빚 없이 이 귀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수연 씨의 말에 개업식장은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모두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더욱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니, 그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내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냐? 내가 알기로 너희 집은? 어머니는 말을 채 끝맺지 못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알고 계신 것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사실 제게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아버지라는 분이 계셨는데 조심스럽게 입을 연 저의 말에 어머니의 얼굴은 더욱 굳어갔습니다. 몇 년 전 갑작스럽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상상도 못할 만큼의 유산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개업식장의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늘 부족한 며느리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 저는 어머니께서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대부분을 수연이의 병원에 투자한 거예요. 제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사실에 개업식장은 순간 숨막히는 듯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냉대했던 어머니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는 그토록 무시했던 며느리가 상상 이상의 재력가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신 듯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시간 굳게 믿어왔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를 대하는 눈빛에는 이전의 경멸이나 냉담함 대신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왠지 모를 어색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칭찬은 어색했고 걱정하는 척 건네는 말들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저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듯했지만 어색하고 서툰 행동들은 오히려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존칭을 사용하거나 비싼 선물을 건네는 등의 행동은 그동안 쌓여왔던 어머니와의 거리감을 더욱 크게 느껴지게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뀐 것이라면 더욱 실망스러웠고, 진심으로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끼는 것이라면 그 진심을 받아들이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상처는 너무 깊었고,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친절은 왠지 모르게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는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저를 대하는 태도는 변함없이 따뜻하고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와 저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주려 노력했고,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저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달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형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셨으니 이전처럼 대하시면 안 돼요. 형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고 저희 병원에 큰 도움을 주신 은인이세요. 수연 씨의 진심 어린 말은 굳게